안녕하세요. ITQ 엑셀 22년 6월 C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답안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답안 파일 저장할 때는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가 있습니다.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하시면 됩니다.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여야 합니다. 컴퓨터가 오류날 수도 있으니까 자주 저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작성하실 때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됩니다. 엑셀 시트 아래쪽에 보면 시트 1이라고 시트 이름이 보입니다. 옆에 더하기 버튼을 2번 눌러줍니다. 시트 1이라는 글씨 더블클릭해서 제1작업 타이핑 쳐서 시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시트 2 더블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 더블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시트 이름을 변경합니다. 시트 4는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차트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될 것이므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작업 시트를 그룹을 하겠습니다. 그룹하는 방법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저는 제3작업인데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제1작업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위쪽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 그룹이라고 보입니다. 그룹을 지정하면 어떤 작업을 진행하면 3개의 시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현재는 A열 열너비 1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이면 A, B, C, D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보입니다. 이것을 열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A열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 너비 클릭 1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좁아졌고요. 이렇게 시트를 다 그룹을 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3개의 시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굴림 11포인트도 적용해야 합니다. 해서 행열 교차하는 지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모든 셀들이 블록이 지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홈 메뉴 누르고 맑은 고딕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굴림 입력하고 엔터해서 굴림으로 모두 수정하겠습니다. 11포인트는 기본값이니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블록을 해제하기 위해서 아무 셀이나 하나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제1작업에다가 상품 코드, 상품명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요. 이렇게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3개의 시트에 동일하게 입력이 되겠죠. 해서 그룹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룹 해제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보면 제3작업 위쪽에 선이 안 보입니다. 선이 없는 다른 시트를 하나 이렇게 클릭하면 그룹이 해제되겠습니다. 시험지의 출력 형태 보고 똑같이 먼저 셀에 입력하는 것들부터 입력하시면 편리합니다. 비사셀 선택하고 상품 코드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상품명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해 주세요. G4셀의 쇼핑가 단위 원 같은 경우는 한 셀에서 줄바꿈이 되어 있죠. 엑셀에서는 쇼핑가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그 다음 셀로 셀 포인트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G4셀을 저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한 셀에서 줄바꿈 할 때는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 되세요. 그냥 엔터 하는 게 아니라 Alt키 누른 채 엔터 해서 가로 열고 단위 콜론까지 입력하고 원 입력 그 다음에 가로 닫기까지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문량 입력하고 순위 입력할 때도 한 셀에서 줄바꿈이 되어 있죠. 그래서 Alt 엔터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순위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D8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입력해야 되는 것은 생활과전인데요. 생만 입력해도 활과전이 따라서 나옵니다. 이것은 엑셀에서 텍스트 자동 완성 기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만 입력한 이 상태에서 뒤쪽에 따라 나오는 말이 내가 입력하려는 말과 같다 하시면 그대로 엔터 하시면 잘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입력할 것은 의류잖아요. 의만 입력하면 류가 자동으로 보이죠. 또 그냥 엔터 하시면 되세요. 화장품이라서 화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고요. F5 셀 같은 경우는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죠. 보이는 대로 입력하시면 되세요. 2022-04-08 이런 식으로
날짜는 연, 월, 일 구분을 지금처럼 하이폰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슬래시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ITQ 시험에서는 보이는 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엑셀 화면 왼쪽 맨 위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저장 아이콘이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S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찾아보기 버튼 클릭하고요. 저장할 때 파일 위치는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위쪽에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로 잘 잡힙니다. 맨 마지막 경로가 ITQ여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빼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잘못 입력하시면 답안 전송도 되지 않으니 주의해서 오타 없이 잘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테두리 지정해 보겠습니다. B4에서부터 J14까지 블록을 지정하고 홈 메뉴에서 이렇게 테두리 모양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먼저 눌러주고 숫자 부분만 다시 한번 블록을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 누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함수를 풀어서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함수 내용상 보면 주문량이고 평균이고 주문량이고 주문량이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숫자 데이터이겠죠. 해서 숫자가 입력되어야 될 부분을 블록을 지정하고 그 다음 이쪽 부분도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 눌러 놓겠습니다. 맨 위쪽에 B4에서부터 J4까지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에서부터 끝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굵은 선을 적용하기 위해서 블록을 지정한 거고요. 위쪽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서 블록을 지정하면 나중에 이곳에다가 함수를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했을 때 위쪽에 있는 굵은 선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병합되지 않은 부분이 눈에 보이네요. 병합해야 될 부분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B13에서부터 D13까지 먼저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3칸 블록 지정하고요. 대각선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블록 지정, 병합해야 될 부분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홈 메뉴에서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클릭해서 한꺼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렀습니다. 만약에 병합하려는 셀을 잘못 블록을 지정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위쪽에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블록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대각선 지정해 보겠습니다. 대각선 지정해야 될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래쪽에 보이는 셀 서식을 클릭하겠습니다. 테두리 탭을 클릭해야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 대각선 모양 보이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 맞춰 보겠습니다. C열 같은 경우 좀 더 넓어야지 글씨가 다 보이겠죠? C열 머리글과 D열 머리글 그 사이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마우스 모양이 양방향 모양이 되었을 때 더블 클릭하시면 적당한 너비로 넓어집니다. 행 높이도 맞춰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은 행 번호니까 행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1, 2, 3행 행 머리글을 드래그를 하고 그 다음에 행과 행 사이에 마우스를 걸쳐서 위아래쪽 방향 모양으로 마우스가 변경이 되면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 조금만 행 높이를 높여 주겠습니다. 5행에서부터 14행까지도 행 머리글을 블록을 지정하고 아래쪽으로 살짝 당겨서 조금 여유롭게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1, 2, 3, 4, 5, 6 이런 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함수에 대한 지시사항이므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세요. 함수를 입력해야 되니까요. 제목 도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제목 도형에 사용할 도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꼴 사용하도록 삽입 메뉴 누르시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면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콘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이 이렇게 넓다면 이렇게 생긴 도형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사다리꼴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첫째 줄의 가운데쯤에 보면 마우스 올려보면 사다리꼴로 보입니다. 클릭하고 출력 형태 봐서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이렇게 조절점이 보이고요. 클릭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를 다시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커서가 안쪽에서 깜빡거리고 있는데요. ESC 키를 한번 누르면 도형 겉에 테두리가 선택됩니다. 글씨를 일일이 블록 지정하지 않고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을 지정하면 편리하겠죠. 홈 메뉴 누르고 글꼴은 굴림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맑은 고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 클릭해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24포인트는 옆에 11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24로 고치면 되겠고요. 검정은 가라고 적혀 있는 곳이 글꼴색 지정하는 곳이니까 클릭해서 검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굵게 한번 눌러주고요. 채우기는 바로 옆에 있는 채우기색 클릭해서 표준색 중에서 네 번째 있는 것이 마우스 올려보면 노랑이니 클릭하겠습니다. 그림자 오프셋 위쪽 지정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 누르고 도형 효과 클릭해서 그림자에서 위쪽이기 때문에 바깥쪽 중에 셋째 줄에 두 번째 있는 오프셋 위쪽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뒤쪽에 보이는 현황이란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형이 좁기 때문인 거죠. 해서 도형을 이렇게 조금 더 넓힐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넓히면 주열을 또 넘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열 너비가 다 조금씩 좁아 보입니다. 출력 형태처럼 조금은 더 여유롭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현황이란 글씨가 이제 나타났네요. 시험 보실 때는 화면이 이렇게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열 너비 충분하게 넓혀서 하시고요. 저는 한눈에 좀 많이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열 너비를 많이 넓히진 않아서 이렇게 간격이 촘촘하게 보입니다. 여기는 좀 넓어 보이는데 시험 볼 때는 더 많이 넓게 하시면 되세요. 열 너비를.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안에 있는 글씨가 가운데로 가 있죠. 정가운데로. 그래서 홈 메뉴에서 보면 이 부분에서 가운데 눌러주면 됩니다. 결제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만들 건데 행 높이랑 열 너비가 조절되겠죠. 해서 위쪽에 있는 이 표랑 상관없는 곳에다가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L16셀 정도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데나 만드셔도 되세요. 새로운 시트를 만들고 그곳에다 만든 다음에 시트를 삭제해도 상관없고요. 제2작업에다가 만들고 원본을 삭제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저는 L16셀 정도 마우스 클릭하고 확인, 오타 없이 입력하셨으면 확인에서부터 총 8개의 셀을 블록 지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테두리 적용해 주고요. 홈 메뉴에서 모든 테두리 가운데 정렬도 눌러 놓겠습니다. 17행 같은 경우 여기 아래쪽에 있는 행은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7, 18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약간 내리겠습니다. L10 같은 경우는 좁아져야겠죠? 해서 L과 M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좁히겠습니다. 확인이랑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셀은 블록을 지정해서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겠습니다. 글씨가 세로 방향으로 써져 있습니다. 해서 홈 메뉴에서 가나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글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로 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방금 작성한 것들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블록은 이만큼 블록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할 때는 그냥 복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림으로 복사할 겁니다. 홈 메뉴에서 보면 그림 이렇게 복사하는 아이콘 바로 옆에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두 번째 있는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 화면에 대화창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대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러면 복사가 되었습니다. 붙여 넣어야 될 곳은 H1셀이죠. 선택하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쪽에 있는 붙여넣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붙여넣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웠습니다. 자,
잘 붙여 넣어진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원본은 삭제하겠습니다. L10에서부터 O10까지 10머리글을 블록을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버튼 클릭합니다. 17항은 이렇게 두꺼움이 별로 안 좋죠? 17, 18 사이에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원래의 행 높이로 되돌리겠습니다. 붙여 넣은 결제란은 출력 형태처럼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위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여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를 살펴보면 여기 뒤쪽에 보이는 눈금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보이고 있고, 그래서 눈금선을 보이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기 메뉴 눌러서 눈금선 선택 해제하시면 되세요. 이 영역에 주황 채우라고 되어 있네요. 맨 첫째 줄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상품명, 주문량 이렇게 세 군데 블록을 지정했습니다. 주황을 채우기 위해서 홈 메뉴 클릭하고 채우기색 아이콘 바로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표준색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주황을 클릭합니다. H14셀에 유해성 검사하라고 되어 있으니 H14셀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메뉴는 데이터 메뉴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아이콘입니다. 창이 넓다면 이런 식으로 생긴 아이콘입니다. 위쪽에 아이콘 모양을 클릭합니다. 설정 탭이어야 하고요. 다른 곳 이런 데 혹시라도 선택되어 있다면 설정 탭 클릭한 상태에서 제한 대상은 모든 값이어서 지금 현재 H14셀에는 그 어떤 값도 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한을 하는 겁니다. 원피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항목만. 그래서 제한 대상에다가 목록으로 바꿔주고요. 원본이라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원피스라는 말이 있는 부분 C5에서부터 C11셀까지를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목록으로 유효성 검사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목록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출력 형태처럼 원피스를 클릭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라고 일일이 타이핑 치지 않고 목록 버튼을 이용해서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운 한복 이런 식으로 타이핑 치지 않고 해당되는 목록을 입력할 수 있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셀에 입력하는 데이터의 형식이나 값을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이 목록에 대해서만 입력되도록 값을 제한을 한 거라서 이 부분에다가 아무런 글자나 이런 식으로 입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입력될 수 없도록 막아줍니다. 셀 서식 문제입니다. H5에서부터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시오. 예로는 125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H5에서부터 H12셀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클릭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되는 것은 표시 형식 그룹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클릭하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숫자 뒤에 개를 붙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샵 콤마 샵샵0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알맞습니다. 해서 샵 콤마 샵샵0 이렇게 여기 클릭해서 입력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타이핑 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숫자 서식 코드 뒤쪽에다가 한글로 입력을 하실 때에는 큰 따옴표를 원래는 입력하는 게 기본인데 생략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샵 콤마 샵샵 0을 입력을 하시면은 1의 자리는 0 데이터라 하더라도 0으로 값을 채운다는 뜻이고 샵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치가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표시를 하고 수치가 없는 부분 예를 들면 여기 083이 아니라 그냥 83 이런 식으로만 앞에 이렇게 아무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100의 자리에. 그런 식으로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표시 형식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면은 제가 댓글에 표시 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이 있어서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5에서부터 D12셀 영역에 분류로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정의해야 될 부분을 블록을 지정하고 하시면 되는데요. 항상 엑셀에서는 어떤 셀을 클릭하면 지금 현재 저는 D16셀을 선택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이름 상자인데 그 좌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록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맨 처음에 있는 셀에 대해서만 이름 상자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이 지정된 상태는 이름을 정의해 주면 좋습니다. D5에서부터 D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 이름 상자는 바로 이 부분 클릭해서
문제에서 분류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류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엔터를 해야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 상자에서는 항상 이름을 정의할 수만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라도 분류가 아니라 다른 곳을 블록 지정하고 뭔가 작업해서 잘못했다든지 분류라는 글씨에 여기 글씨에 뭔가 오타를 쳤다든지 해서 이름을 수정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름을 수정할 때에는 수식 메뉴 눌러보시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 필요 없는 이름 같은 경우는 삭제할 수 있고 또는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 수정할 수 있고 참조 대상 클릭해서 다른 부분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지정한 상태이니까 아무 셀이나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이름 상자에 있는 부분 클릭해서 분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함수 풀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S 누르시면은 저장됩니다. 이제 함수 문제 풀 차례가 되었는데요. 함수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함수 풀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트 작업까지 모두 다 끝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함수는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조건부 서식은 그리 까다롭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지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를 캡처해서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쇼핑가가 이 부분에 있네요. 이게 50만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파란 굵게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서식을 적용해야 될 부분을 블록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B5에서부터 J12셀까지 레코드 부분만 블록을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필드 이름은 절대 블록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50만 이상이라는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행에다가 파란 굵게를 적용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레코드 부분만 블록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홈 메뉴에서 조건부 서식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아래쪽에서 세 번째 있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서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쇼핑가가 50만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클릭하고 쇼핑가 중에서 G5셀 데이터가 있는 것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셀을 마우스로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달러가 두 군데 다 붙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5000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G5셀에 대해서만 50만 이상인지 알아볼 수 있고 G6셀, G7셀, G8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자료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해서 5행은 6행으로 7행으로 8행으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5라는 것이 뭔지 알죠? 여기 5, 6, 7, 8 이렇게 행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5 앞에는 달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G열에 대해서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G열인데요. G열에 대해서만 50만 이상인지 비교하면 됩니다. 달러가 만약에 없다면은 그 다음 열에서도 50만 이상인지 비교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조 형태는 이 부분에서 F4키를 2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G 앞에는 달러, 5행 앞에는 달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논리식이 참인 경우, true인 경우에는 어떤 서식을 적용할까? 아래쪽에 보면 서식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굵게 색 부분 클릭을 해서 표준색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마우스 올려보시면 파랑이니까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또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 나면 답이 맞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쇼핑가 중에서 50만 이상인 데이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그 두 가지 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서식이 잘 지정됐다는 걸 아셔야겠죠.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고 나서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또 누르시면 아까 있었던 그 규칙이 있는데 이중으로 또 잘못되겠죠. 그래서 현재 있는 규칙을 지우고 새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맨 밑에 있는 규칙 관리를 클릭을 하면 좀 전에 작업했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대화창이 뜹니다. 이곳에서 논리식이나 서식이나 이런 것들 수정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핑카 같은 경우 이 부분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보입니다. 해서 그 부분 블록을 지정을 하고 표시 형식 중에서 쉼표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쉼표 스타일은 회계 형식입니다. 이렇게 지정해도 되는지 확실하게 더 보시려면은 차트를 보시면 되세요. 차트에서
쇼핑가가 막대 그래프네요. 그럼 이게 막대 그래프잖아요. 막대 그래프는 기본 세로축을 따릅니다. 기본 세로축에서 맨 마지막에 0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이폰 표시가 보입니다. 0을 하이폰으로 표시하는 것은 회계 형식으로 지정하시면 알맞습니다. 제2작업입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 B 두 번째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고 아래 조건대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작업에서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2작업이라는 시트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B 두 번째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누르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맨 처음에 보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모두 붙여넣기니까 이 부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열 너비가 너무 잘 맞지가 않지요? B열에서부터 H열까지 열 머리글을 쭉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과 열 사이에서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적당한 너비로 넓히겠습니다. 제2작업 문제는 여기 아래쪽에 화면 캡처해서 붙여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급 필터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필드 이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필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열에 대해서 맨 위쪽에 있는 제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필드 이름입니다. 필드는 열 방향을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에 대한 제목을 필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 이름이 분류랑 주문량이니까 D셀 선택하고 주문량 H2셀 선택하고 복사한 다음에 문제에서 조건 범위는 B14셀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14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할 때 조건식 작성할 때는 필드 이름이 필요합니다. 필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은 ITQ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ITQ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 이렇게 필드 이름을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분류가 의류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라는 글씨 복사해서 B15셀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류가 의류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량이 3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300 이상이라는 이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쓸지 줄을 바꿔서 쓸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앞쪽에 있는 연산자를 보아야 합니다.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거나 라는 것은 앞쪽에 있는 조건이 참이어도 되고 뒤쪽에 있는 조건이 참이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참 추류이기만 하면 레코드가 추출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이거나 OR인 거죠. OR 조건인 경우에는 다른 줄에 조건을 입력하는 겁니다. 해서 의류 바로 옆에 입력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그 다음 셀에다가 입력하시면 되세요. 뭐라고 입력하냐면 300 이상이라고. 이상이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3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비교 연산자는 제가 이 부분에 정리를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거나 같다 이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하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 이하 이런 것들은 날짜 데이터인 경우에는 어떤 날짜 이전인 경우는 이하, 이후인 경우에는 이상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크다라는 것, 초과는 이렇게, 작다는 이렇게. 그 다음에 같다라는 것은 등호를 하시면 되는데 같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같지 않다,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에서 상품명, 분류, 쇼핑가, 주문량 이렇게 4개 필드네요. 4개의 필드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4개의 필드도 복사해야 합니다. 상품명, 분류, 그 다음에 쇼핑가, 주문량 이렇게 이 부분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 드래그 했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눌렀고요. B18번째 셀부터 복사 위치라고 나와 있으니까 B18번째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하실 때는 필드 이름하고 레코드가 포함되도록 블록 지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뉴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고급이라고 있으니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의 필터라고 하면 이 부분의 필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필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다가 필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 다음 조건 범위에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아까 작성했던 조건 범위 있죠. 총 6개의 셀을 블록을 지정해야 되겠습니다.
복사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필드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는 4개의 필드를 모두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상품명만 클릭하면 상품명 아래쪽으로만 데이터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 지정했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알맞게 됐으면 됐는데 만약의 경우에라도 이렇게 하고 뭔가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결과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블록을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홈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지우기라고 있는데 모두 지우기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조건이 있다면 수정하고 다시 한번 블록 지정해서 고급 필드 진행하면 됩니다. 또는요 19행에서부터 22행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한 다음에 작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표 서식해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결과 셀은 바로 아래쪽에 이 부분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황을 지정한 적 있는데 이거 채우기 없음 하라고 하네요. 그럼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이 부분이 바로 채우는 색인데 채우기 없음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표 스타일 보통 6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홈 메뉴고 가운데쯤에 보면 표 서식이라고 있고요. 보통 영역 중에서 6번째 마우스 올려보면 푸른색 계열인데 이 부분 클릭하고 대화 상자 나타납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머리글행, 줄무늬행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머리글행 이렇게 잘 강조가 되어 있고 한 색은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연하고 이렇게 줄무늬가 잘 적용되어 있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어디서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푸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위쪽에 보면 이렇게 표로 설정을 했잖아요. 딴 데 선택하면 보이지 않을 텐데 표를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위쪽에 보면 이렇게 디자인 메뉴가 보일 겁니다. 클릭을 해서 바로 이 부분에서 머리글행 선택되어 있다, 줄무늬행 선택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제3작업 피벗 테이블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라고 되어 있지요. 피벗 테이블 하실 때에는 B4에서부터 H12셀까지 이렇게 다 블록을 지정해 줍니다. 본인이 입력한 부분만 블록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고 메뉴로는 삽입 메뉴 클릭하시고 맨 왼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으니까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3작업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제3작업이라고 시트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제3작업 시트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보아야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B2 번째 셀부터 자료가 표시가 됩니다. 항상 출력 형태 잘 보고 하시면 됩니다. B2 번째 셀부터라는 거. 그러면 엑셀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B2 번째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제3작업에서는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있고요.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도구, 그 다음 디자인 메뉴 이렇게 메뉴들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희미하지만 선이 잘 보이잖아요. 이 영역 안쪽이 피벗 테이블 영역입니다. 필드를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영역은. 근데 다른 일반 셀을 선택하고 있으면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항상 피벗 테이블 영역 안쪽에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간혹 필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십자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행이라는 곳에다가 방송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있는 방송일을 클릭해서 행으로 드래그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분류잖아요. 그래서 이 열에다가 분류를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값, 이 영역에다가는 여기가 값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상품명의 개수, 쇼핑값 평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필드를 끌어와 보겠습니다. 먼저 방송일이라는 필드 이름, 이건 전부 필드 이름입니다. 제1작업에서 보면은 여기 맨 위쪽에 있는 그 열에 대한 제목, 이런 것들을 필드 이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필드 이름을 클릭한 채 방송일을 클릭한 채 행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류 선택한 채 열로 드래그 하고 상품명 클릭한 채 값으로 드래그 하고
쇼핑가 단위원 클릭한 채 개수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마우스 놓칩니다. 문제에서는 개수는 상품명 이런 식으로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쇼핑가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도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쇼핑가 같은 경우는 제 1작업에서 확인해 보시면 쇼핑가가 이렇게 숫자 데이터입니다. 숫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합계를 내주거든요. 근데 문제에선 평균을 구하고 싶어 하니까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평균을 선택할 수 있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확인을 눌러버리면 위쪽에 필드 이름이 평균 쇼핑가 이만큼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출력 형태는 뒤쪽에 단위원이 다 있는데 이것은 제1작업에서 Alt 엔터를 쳐서 자료를 입력했기 때문입니다. 1작업에서는 이렇게 하겠지만 제3작업에서는 다 옆으로 펼쳐져서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까 그 부분 필드에서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이렇게 누르면 아까 평균 선택했던 이 대화 상자 있잖아요. 실제 시험 볼 때는 여기서 그냥 확인 누르지 말고 바로 옆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원 가로 닫기까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위쪽에 출력 형태처럼 제대로 잘 보입니다. 두 번째 조건, 방송일을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일이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방송일이죠. 근데 우리는 방송일, 분류 이런 글씨가 아니라 행 레이블, 열 레이블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조건을 다 해결한다 하더라도 손수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해 놓겠습니다. 필드 이름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 레이블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분류라고 입력하고요. 행 레이블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방송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출력 형태 보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룹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3월, 4월, 5월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더하기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앞쪽에 더하기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는 더하기 표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펼쳐져서 1까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월로만 그룹을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있는 부분 아무 데서나 여기든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1이랑 월이 함께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월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해서 1이라는 부분을 선택 해제해서 파란색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라는 것은 화장품, 의류, 생활가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생활가전하고 의류하고 이런 식인데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히읗에서부터 이응, 시옷이니까 이렇게 히읗에서부터 기억으로 내려가네요. 자료가 내려가요. 내려가는 내림차순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하는 방법은 분류 바로 옆에 보면 필터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내림차순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화, 의, 생으로 잘 지정된 것이 보입니다. 조건 세 번째 보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보면 상품명과 쇼핑백에 대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 한 셀 또 한 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병합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피벗 테이블 옵션 창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의류랑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빈 셀은 별 3개 지정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료가 없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는 별 3개가 입력되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 지우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쪽 부분 보면 이렇게 행 방향으로 봐서 합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출력 형태는 끝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삭제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군데 부분은 피벗 테이블 옵션 창에서 고칠 수 있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영역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클릭하고요. 빈 셀이라는 곳에서 키보드에서 별 3개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약 및 필터 탭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행, 열 둘 다 선택이 되어 있어서 둘 다 잘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 총합계 표시는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값이 표시되는 영역을 살펴보시면 별 같은 경우는 한 셀에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고, 숫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는 소수점도 보이고 이러는데 소수점 없이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 있는 부분 값 영역만 블록 지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블록을 지정한 상태에서 가운데 맞춤 먼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적용하시면 ITQ 시험에서 그냥 쉼표 스타일 적용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쉼표 스타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수점은 지정되지 않았고, 그 다음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들어가는 회계 형식입니다. 그리고 회계 형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은 가운데 맞춤을 했다 하더라도 그 셀에서, 여기서부터네요. 자, 그 셀에서 오른쪽 정렬이 자동으로 잘 잡힙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를 다 풀고 보면 이런 식으로 총합계 나와 있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어차피 평균이긴 한데, 이렇게 평균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서 숫자가 만약에 다르다면은 제1작업에서 뭔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거겠죠. 그러면 제1작업에서 수정하시면 되세요. 제1작업에서 수정하고 나서 제3작업에는 뭐 예를 들어서 82,000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눈에 확 띄게 한 500만 이런 식으로 고쳐 볼게요. 이렇게 500만으로 고쳤어요. 82,700원인가 그건데. 그래서 이렇게 고쳤다 하더라도 제3작업에서는 82,700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냐 하면 꼭 이 셀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어떤 셀이든 상관없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세로 고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 고침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벗 테이블 하시면서 오타를 발견했다. 그러면 제1작업에서 수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3작업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로 고침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시 제1작업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82700이었죠.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3작업에 가면 안 고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로 고침을 이렇게 클릭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피벗 테이블 하실 때는 아까는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변경했잖아요. 이름 변경할 때는 마우스 클릭하고 타이핑 쳐도 되고,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니까 또 뭔가 수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성 요소에 따라서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드 이름 있잖아요. 값수로 나와 있는 이런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값 필드 설정이 나타납니다. 이거 아까 본 적 있었죠? 어디서 했냐 하면은 바로 오른쪽 아래쪽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 이렇게 했더니 같은 대화창이 뜨죠. 그래서 값 필드 설정할 때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방금 뭘 더블 클릭했냐 하면 제가 50750 이런 식으로 숫자 5750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시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어요. 이거는 5750이라는 이 값이 어떤 값인지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트에다가. 근데 시험 보다가 혹시라도 그냥 클릭만 할 생각이었는데 더블 클릭을 해버리면 난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생성된 잘못 표시된 이런 시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작업하시면서 수시로 저장하면서 작업해 주세요. 저장할 때는 맨 위쪽에 이렇게 저장 아이콘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단축키 컨트롤 S 누르셔도 되고요. 차트에서는 아래쪽에 항목 잘 보시고 LCD, TV 이런 애들, 여기 상품명이군요. 이 부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쇼핑가, 주문량, 범례를 보시면 되세요. 쇼핑가랑 주문량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C4에서부터 C12셀까지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쇼핑가에서부터 312 있는 곳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했습니다. 차트 만드실 때는 단축키를 하나 알고 계시면 편리하죠. F11키. 막대기 모양으로 차트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11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F11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 시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렇게 F11키를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요 하신다면은 이렇게 개체를 들여보내는 거는 항상 삽입 메뉴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삽입 메뉴에 보면은 도형도 그려놓고 그림도 가지고 오고 차트도 그려놓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삽입 메뉴에서 보면은 이렇게
2차원 세로막대형 중에서 맨 처음에 있는 거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이동 클릭하고 새 시트 클릭해서 제4작업이라고 타이핑 고쳐 쓰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작업해도 되고 저처럼 F11 키 한번 누르시면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트 1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이라고 타이핑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작업 시트는 3작업 시트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클릭한 채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시트 이동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 파란 막대가 저 같은 경우 8개고요. 왜냐하면은 제1작업에서 우리 여기 레코드 개수가 8개니까 이렇게 8개고, 근데 우리 출력 형태에서는 얘가 6개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6개 정도만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없애 보겠습니다. 방법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누릅니다. 어느 영역을 블록 지정하고 왔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항목 쪽에 보면 여기가 항목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항목 쪽에 보면은 이렇게 선택이 다 되어 있는데 필요 없는 거는 선택 해제하시면 되세요. 원피스 필요 없으니까 선택 해제하고, 고운 한복 필요 없어서 선택 해제하고, 이렇게 2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대화 상자가 떴을 때 있죠. 이때 뭘 하나 더 해주면 좋은 것이 8번 법례명 수정하라고 하는 거. 법례명 보면 이렇게 쇼핑가 단위원이 한 줄로 되어 있고 저는 이렇게 2줄로 되어 있고, 제1작업에서 Alt Enter 쳐서 2줄로 바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쇼핑가에 대한 거 수정할 거니까 클릭하고, 그 다음 바로 위에 보면 편집이라고 있으니까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 셀을 참조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델리트 키 눌러 가지고 출력 형태 보고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서 2개를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이제 4번 하시면 되세요.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 지정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차트 선택해야지 위쪽에 디자인 메뉴 서식 메뉴가 잘 보이죠. 디자인 메뉴 눌렀을 때 왼쪽에 보면은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여기 클릭해서 세 번째에 마우스 올려보세요. 레이아웃 3이니까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차트 스타일이잖아요. 맨 처음에 있는 거에 마우스 올려보시고 스타일 1 맞죠? 클릭하시면은 스타일 1 스타일로 변경이 됩니다. 차례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영역인데, 이거는 영역인데 차트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에서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여긴 그림 영역, 여기 선은 눈금선, 차트 제목, 옆으로 마우스 올리면 차트 영역, 이렇게 구성요소 이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 영역으로 보일 때 이 영역을 클릭하시면 현재 차트 영역이 선택된 거겠죠.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굴림 11포인트 분홍 박엽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홈 메뉴를 클릭을 하고 굴림 엔터 하고 10포인트가 아니라 11포인트로 수정하겠습니다. 서식 메뉴를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를 클릭해서 질감에서 아래쪽으로 분홍색의 마우스 올려보시면 얘 이름이 분홍 박엽지 클릭하겠습니다.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림 영역이란 뜻입니다. 해서 차트 안쪽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면 얘가 그림 영역이니까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마우스 클릭해서 테마색 중에서 맨 처음에 있는 흰색 배경 1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잘 지정됩니다. 6번 제목 서식 지정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마우스로 클릭하고 내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뒤쪽에 불필요한 글씨는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그 다음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데 ESC 키를 한 번만 누르시면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메뉴 누르고 굴림 굵게 20포인트 지정해 보겠습니다. 굴림은 그대로 두고 20포인트, 굵게는 이 부분 클릭, 채우기 색 적용하는 것은 채우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흰색 배경이를 여기서 지정해도 되고, 또는 서식 메뉴 눌러서 도형 채우기에서 이 부분 흰색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테두리 지정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기 제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선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이 부분에 테두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제목 선택했고요. 도형 윤곽선 선택해서 검정을 지정해주면 테두리 조건을 해결한 겁니다. 7번입니다. 주문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주문량 막대가 아니어도 되고요. 아무 막대나 그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콤보가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는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주문량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만들 거고 아래쪽에 보면 얘가 이렇게 꺾은 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클릭해서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클릭, 바로 옆에 있는 보조축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 부분 맨 오른쪽에 보조축이 나타나서 주문량은 여기 보조축을 따라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쇼핑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묶은 세로 막대형 그대로라는 거 잘 아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계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레이블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표식이 보이잖아요. 근데 출력 형태는 이렇게 마른 모의 10 크기로 보입니다. 작업창에서 해야 되겠는데 작업창이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식을 더블 클릭하면 작업창이 나타납니다. 차트의 어떤 구성 요소든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얘가 없다면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작업창은 나타납니다. 그 상태에서 표식을 수정하고 싶으면 표식을 이렇게 선택하면 작업창이 여기 표식에 관련된 것들로 바뀝니다. 자, 그럼 표식을 수정할 때는 맨 앞에 보이는 채우기 및 선 아이콘 페인트 통 모양인데요. 이 부분 클릭하고 그 다음 표식을 클릭하고 표식 옵션 클릭, 아래쪽에 보면 기본 제공 클릭, 형식을 클릭해서 마름모를 클릭, 크기는 10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값 표시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레이블인데 값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해야 되는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죠. 지금은 모든 표식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 필요한 부분을 한 번 더 선택하면 이 부분만 조절점 보이면서 선택된 거 잘 보이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선. 근데 저는 실선의 회색이네요. 해서 눈금선을 일단 선택하겠습니다. 눈금선 선택하면 이렇게 양쪽에 조절점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금선을 잘 선택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맨 위쪽에서 도형 윤곽선 클릭하고 대시 종류를 네 번째 있는 파선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면 선이 선명해 보이죠? 저는 약간 회색이라서 희미하게 보이고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검정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하는 도형 채우기나 도형 윤곽선 효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보이는 곳에서 다 지정하는 거랑 다 똑같습니다.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는 보니까 여기 선명한 선이 보이는데 저는 아예 선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선명한 선이고 여기도 선명한 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위가 다릅니다.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이 숫자 부분을 클릭한 거고요. 그 다음 도형 윤곽선을 클릭해서 검정 지정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딴 데 이렇게 선택하고 있으면 이렇게 검정이 지정된 모습이 잘 보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항목 부분도 마우스로 아무 글씨나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작업창에서 맨 앞쪽에 있는 선에서 검정 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축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조축에 있는 글씨를 하나 선택을 한 거고요. 보조축에 대해서도 검정 선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부분을 선택을 하고 선에 관련된 것들은 채우기 및 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네요. 혹시라도 이렇게 숨겨져 있다면 펼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이라는 곳에서 검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선으로도 바뀌고 실제적으로 검정 실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숫자를 저는 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딴 데 한번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여기서 0, 1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단위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단위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 맨 오른쪽에 이렇게 막대기 모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축 옵션도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면 다시 펼치시면 되고요. 최소는 0 맞고 최대는 400 맞고 주 단위는 100, 200, 300, 100 단위잖아요. 그래서 주 단위를 10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막대 두께 보시면 이렇게가 넓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좁고 간격이 저는 넓고 출력 형태는 좁고 그래서 이 간격을 좁혀주면 막대가 옆으로 더 넓어집니다. 막대를 하나 선택하세요. 오른쪽 작업창에 얘가 선택 안 돼 있으면 이걸 선택해 주고요. 간격 너비라고 있잖아요. 이 간격 너비 219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정도의 너비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219가 아니라 75 엔터 하시면 되세요. 75. 기출문제 정답 파일 열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75%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출게요. 그랬더니 막대에 대해서 너비가 이렇게 넓어졌어요. 간격이 좁아지니까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막대가 늘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서식 메뉴라 가지고 이 부분에 보니까 도형을 그릴 수가 있겠고 또는 삽입 메뉴 누르면 일러스트레이터 그룹에 보면 도형이라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그릴 수도 있겠죠.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출력 형태 보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여기 노란색 조절점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꼬리를 움직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 형태 있는 것처럼 위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사라졌는데 잠깐 기다려 볼게요. 채우기색 흰색이고 글자색은 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마우스로 클릭하고 도형 스타일에서 두 번째 거 정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잘 바뀝니다. 차트가 굴림이었었죠. 그래서 얘도 굴림을 따라가고 있어요. 해서 홈 메뉴 눌러가지고 굴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으로 지정했더니 두 줄이 잘 보여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죠. 가운데로 가 있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그래서 홈 메뉴에서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도형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작아서 글씨가 덜 보인다. 그러면 도형을 조금 더 이렇게 넓혀 주시면 됩니다. 함수 1번 문제입니다. 방송월 함수는 이곳에 입력을 해야겠습니다. 방송일의 월을 추출하여 방송일이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04 4월이라는 월을 추출하여 월을 붙이시오. month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IO셀에 셀 포인트 위치하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month 입력하겠습니다. 자, 가로가 열렸습니다. fx도 눌러볼게요. 이 함수는 그냥 간단합니다. 날짜 데이터를 참조를 해주면 그 날짜에서 month, month, 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월을 추출해 주는 거예요. F5셀을 선택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4라고 월을 추출했죠? 아래쪽으로 쫙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는 이렇게 입력했어요. month하고 가로 열고 날짜 데이터 입력하고 가로 닫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월만 잘 추출된 거 보입니다. 문제에서는 4이면 4월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잖아요. IO셀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맨 마지막에 앰퍼센트 입력하고 큰 따옴표 입력하고 월이라고 입력하고 큰 따옴표 닫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채우기 핸들의 마우스 위치하고 아래쪽으로 값을 채우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주문량 순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함수는 여기다가 입력을 할 것이고요. 주문량의 내림차순 순위, 주문량이 여기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할 거고 랭크 EQ 함수 사용하면 됩니다. J5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하고 RANK 정도 입력하시면 랭크 EQ 함수 보이니 더블클릭 가로가 열려 있고요. 위쪽에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랭크.eq 함수는 이런 식으로 number, ref, older 이렇게 세 가지로 함수 인수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이는 number라는 것이 순위를 구할 수입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있으면 여기 아래쪽에도 잘 보이죠. 순위를 구할 수,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함수를 J5셀에다가 입력할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J5셀에 어떤 값이 나타나야 될까?
문제에서는 주문량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문량 중에서 HO셀에 있는 125 이것이 몇 등인지 그 등수를 표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125 HO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25라는 거는 어느 영역에서 몇 등인지 표시하고 싶은지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F 구간에다가 그래서 여기 REF 있는 곳에는 125가 속하는 범위 이만큼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older이라고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순위를 구할 때 큰 값이 1등이 되게 할지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할지 정해야 하잖아요.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구한다는 것은 큰 값이 위쪽에 있고 작은 값이 아래쪽에 있고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값이 내려가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하죠. 맨 위쪽에 있는 큰 값, 위쪽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큰 값이 1등이 되게 하는 것이 내림차순 내림차순으로 순위 구하는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때는 0 또는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순위 구하라고 하면은 0이 아닌 수를 입력하면 되는데 주로 1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면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넘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문제에서 주문량에 대해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문량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HO셀 선택하시면 되세요. 125가 몇 등인지 여기다가 표시하고 싶기 때문에 그 다음에 REF라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125가 어느 영역에서 몇 등인지 표시하고 싶으니까 125가 속할 수 있도록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드래그를 했습니다. 함수를 입력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쭉 값을 채울 거잖아요. 수식을 복사할 거잖아요. 이렇게 범위 지정한 부분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한 부분이 막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안 좋죠. 해서 여기 REF 범위 지정한 부분은 F4키 키보드에서 F4키를 한번 눌러서 달러가 총 4개가 입력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내림차순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읽어보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 0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 상관없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옆에 보면 여기 작은 점이 채우기 핸들이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의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값을 채우고 제일 큰 값이 1등이 되었나 보세요. 이 중에서 357 이만큼 중에서 이게 제일 큰 값인데 1등이 잘 되었고요. 그 다음 더블 클릭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보면 맨 처음에는 H5셀을 참조하고 있었는데 H6셀, H7셀 해서 H7셀이 이렇게 바뀌면서 357이 몇 등인지 이 부분에 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절대 참조, 달러를 쫙 넣어서 절대 참조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핸드로션의 주문량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함수를 입력할 겁니다. 함수는 인덱스 매치 함수 주어졌는데 이건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핸드로션이라는 말을 위쪽에서 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상품명 있는 범위 중에서 이렇게 쭉 찾아서 내려가서 핸드로션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주문량을 이 부분에 표시하고 싶으니까 옆으로 봐서 주문량은 357이네요. 그러면 357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 357 이렇게 표시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셀에다가 매치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치 입력하고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요. 위쪽에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매치라는 말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찾으려는 값을 어느 범위에서 찾았다면은 그곳에 있는 상대 위치를 돌려줍니다. 아직 인덱스 함수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매치 함수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3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요. 매치 함수에 대한 결과 왜 3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핸드로션이란 말을 위쪽에 있는 표에서 찾겠죠. 해서 매치 함수에서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핸드로션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 다음 범위에서 핸드로션을 찾을 겁니다. 그 다음 범위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네요. 자, 이 영역에서 핸드로션을 이렇게 찾아 내려갑니다. 세 번째 분이 핸드로션이 있어요.
그러면 매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찾으려는 값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내가 얼만큼 지정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예요. 그러면 상대적인 위치 3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0이라는 것은 핸드로션이라는 네 글자가 정확하게 있으면 찾아오는 정확히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유사일치라는 것은 주로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 정확한 값이 아니라 유사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올 때 사용합니다. 문제에서 주로 ITQ 시험은 문자 데이터를 찾습니다. 이렇게 핸드로션이라는 문자 데이터를 찾다 보니 유사일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고 정확히 일치 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lookup value라는 거, 먼저 핸드로션에 대한 주문량을 찾으려면 핸드로션이란 말이 위쪽 표에서 어딘가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찾을 말은 핸드로션입니다. 그 다음에 lookup array라는 부분, 이 부분은 핸드로션을 어느 영역에서 찾을까 하는 건데요. C열에 보면 핸드로션도 있고 뭐 보블 세탁기도 있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C5에서부터 C11셀을 블록 지정하시면 알맞습니다. 매치 타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하려면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0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입력하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영역에서 핸드로션을 찾아서 내려가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상대 위치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범위를 C7에서부터 이만큼만 범위를 지정한다고 보겠습니다. hen에서부터 콜까지.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요. 범위를 핸드로션에서부터 콜라겐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해볼게요. 1이라고 떴는데 제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했죠. 그러면 찾는 값은 핸드로션인데 이렇게 쭉 찾아 내려가다가 벌써 찾았네요. 상대적인 위치 1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문제는 풀 수 없겠죠? 이 위쪽에 핸드로션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인덱스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m 앞에다가 in 입력하시면 인덱스 함수가 보입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요. 위쪽에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매치 함수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인덱스 쪽을 마우스로 클릭하겠습니다. ITQ 엑셀 시험에서는 맨 위쪽에 있는 범위 지정하고 로 넘버, 컬럼 넘버 이렇게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그럼 인덱스 함수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매치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어레이는 범위 지정하는 부분이라서 여기 이곳에 나타날 일이 아닙니다. 해서 지금 현재 블록이 지정된 상태인데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로넘버에다가 일단 넣어놓고 이 부분이 왜 로넘버에 가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값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행, 열 지정해주면 그곳에 있는 값을 엑셀에 표시해줍니다. 지금 현재 핸드로션의 주문량을 표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파랗게 박스 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 지정한 곳에서 정말 표시하고 싶은 말은 357 이 부분을 여기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고 싶을 때 행열을 지정할 수 있겠는데요. 범위 지정한 것에서 1행, 2행, 3행, 3행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열로는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6열에 있는 값이 357이죠. 그래서 3,6 해주면은 결국 357을 찾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핸드로션의 주문량이라고 했으니까 핸드로션이라는 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면 알맞습니다. 매치 함수도 함께 문제가 나왔으니 매치 함수도 이용해야 하잖아요. 여기 3이라고 되어 있는 행번호 있죠. 이 행번호를 문제에서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풀도록 합니다. 아까 매치 함수로 나온 결과가 3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인덱스 함수에서 매치 함수를 행 부분에 넣고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에서는 앞쪽에 범위 지정하고요. 맨 나중에 6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다른 공식이 주어진 건 아니라서 육안으로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열이라고 해서 6이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따라서 열 번호가 달라질 수 있겠죠. 범위를 만약에 B5에서부터 이렇게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다면 여기가 첫 번째 열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있는 열에 있는 거니까 범위를 이렇게 B5에서부터 지정하면 6이 아니라 7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인덱스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범위 지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문제 봐서 그냥 직관적으로 핸드로션 주문량 필요합니다. 그러면 딱 보고 핸드로션은 C열에 있고 주문량은 H열에 있어요. 걔네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부분에다가 C5에서부터 H12셀까지 범위 지정하겠습니다. 자, 로우 넘버라는 거, 로우 넘버는 행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찾아오고 싶은 거는 357 찾아오고 싶죠?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는데 이 357이라는 아이는 행으로는 세 번째 행이고 그 다음 열로는 여섯 번째 열이니까 여기 로우에다가 3, 그 다음에 컬럼은 6이라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3이라는 것을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 찾아 놓았지요. 그래서 매치 함수는 로우에다가 입력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57이 잘 찾아와졌어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인덱스 함수에 대한 범위를 본인이 어딜 지정했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고 매치 함수로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하나, 둘, 세 번째에 핸드로션이 있다 하고 매치 함수에 대한 결과는 3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여섯 번째에 있는 357을 찾아오고 싶기 때문에 6열을 입력을 한 겁니다. 4번 문제입니다. 화장품 쇼핑가의 평균 구하는 것이고요. 함수는 이곳에 입력할 겁니다. 문제 파악을 해보자면 쇼핑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이 화장품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화장품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세 셀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하는데요. 주어진 함수가 sumIf 함수랑 countIf 함수, sumIf는 어떤 조건에 알맞는 합계를 구해주고 countIf 함수는 어떤 조건에 알맞는 셀의 개수를 세워줍니다. 두 개를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셀을 블록을 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G7셀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 보았습니다. 화장품에 해당되는 부분만요. 그랬더니 합계가 139,500원입니다. 평균은 46,500원이고요. 함수 설명 잠깐 보시겠습니다. 평균을 구하려면 합계 나누기 개수로 나눈 거죠. 아까 합계를 셀 3개 선택해 보았더니 139,5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건에 알맞는 셀의 합계를 구하는 것은 sumIf 함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로 나누어야 평균을 구할 수 있겠는데요. 화장품이라는 말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죠. 그래서 3이라는 화장품이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셀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할 때는 sum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range criteria, 조건 범위랑 조건식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조건은 항상 쇼핑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셈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냐 하면 화장품이라는 조건인 거죠. 해서 조건은 화장품이에요. 그럼 화장품이라는 말이 표시가 되고 있는 영역, 바로 이 영역, 이 부분이 분류입니다. 분류라는 글씨는 그 전에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합계를 내놓은 곳은 바로 쇼핑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 거죠. countIf 함수를 보시자면 countIf 함수는 셀의 개수를 셉니다. 어떤 범위, 분류라는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조건을 화장품이라고 넣어주면 이렇게 셀의 개수를 세지 않고 있다가 화장품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셀이 하나다 하고 세는 거예요.
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해서 총 3개다 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조건은 항상 화장품이 조건이고 화장품은 이 범위에 있죠. 그래서 앞쪽에 조건 범위와 조건, 조건 범위와 조건 이 부분은 항상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24셀에 등호 표시하고 나서 sum if 함수 입력하고요.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range fx 한번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자, range라는 거는 조건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화장품이라는 조건이니까 그 화장품이 속하는 범위를 지정하시는 거라서요. D5에서부터 D11셀까지 블록 지정. 그러면 이렇게 분류라는 글씨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전에 이름 정의를 해놔서. 해서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이름이 분류라는 거 알면 분류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다가는 조건을 입력하는 거잖아요. 화장품이라는 것이 조건이죠. 이렇게 맞다면은 이 화장품이라면 어느 영역에 대한 합계를 구할까? 문제는 평균 구하는 거지만 sumif 함수니까 먼저 합계를 구하죠. 합계는 쇼핑가에 대한 거죠. 해서 sum range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82,000에서부터 129,000까지 쭉 드래그를 해서 참조해 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합계를 구했으니 이 숫자에서 나누기를 슬래시 하겠습니다. 나누기를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개수는 count if 함수로 사용할 수 있겠죠? count if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는 분류라는 이 범위를 지정해주고 화장품이라는 말이 있는 셀의 개수를 셉니다. 해서 여기 앞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앞쪽에 있는 분류에서부터 화장품까지 블록 지정하고 복사한 다음 count if 함수 뒤쪽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6,500 알맞게 잘 나타났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의류 상품의 총 주문량. 바로 이 부분에 함수 입력할 거고 함수는 dsum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J13셀에 등호 표시하고 dsum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fx 버튼 누릅니다.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어떤 조건에 알맞는 합계를 구해줍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의류 상품의 총 주문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주문량은 이 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합계 구하는 게 아니라 의류라는 말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의류. 그러면 125랑 83 이거 두 개에 대해서만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사용하실 때에는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있는 부분에는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표를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필드 이름에서부터 레코드 있는 부분만 블록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굳이 함수 있는 데까지는 블록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H12셀까지 블록 지정하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sum 함수잖아요. dsum 함수. 그러면 합계를 구할 건데 몇 번째 열에 있는 합계를 구할지 필드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주문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있는 열이에요 하고 7이라고 입력할 수 있고요. 또는 H4셀이죠. 그래서 7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H4셀을 아예 참조를 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크라이티어리어 이 부분은 조건입니다. 주문량에 대해서 모든 합계 구하는 거 아니라 조건은 뭐냐 하면 의류에 대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분류가 의류다 하고 필드 이름하고 다 같이 조건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구간에는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럭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sum 함수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합계를 구하나 보는 거예요. 총 주문량. 그러면 주문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한다는 뜻이죠. 해서 H4셀을 참조하시면 편리합니다. 일곱 번째 열이라서 7이라고 입력할 수도 있고요.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는 조건을 입력하면 됩니다. 조건은 의류라는 거죠. 분류가 의류다 하고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이렇게 입력한 모습 보면은 전부 다 여기 사행에 필드 이름이 있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필드 이름이 다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주문량을 구합니다. H14셀 원피스라고 있는데요.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주문량을 표시합니다. 그럼 여기 원피스라는 말이 있으니까 원피스라는 이 말을 찾아요. 어디서 찾냐 하면 원피스라는 말이 첫 열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역에서 첫째 열에서 찾죠. 이렇게 찾아 내려가다가 벌써 찾았네요. 그러면 표시하고 싶은 거는 주문량을 표시하고 싶죠. 여기 주문량 있는데 얘가 몇 번째 열이냐면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네요. 자, 그러면 VLOOKUP 함수 이용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VL 점도 입력하면 VLOOKUP 함수 더블 클릭할 수 있죠.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 FX도 눌러 보겠습니다. 함수 입력하실 때 구문 먼저 보시자면은 찾는 값을 맨 처음에 입력합니다. 찾는 값은 여기 위쪽 표에서 무엇을 찾나 생각해 보면 H14셀에 어떤 값이 있나 보고 위에서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H14셀 이 부분이 찾는 값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VLOOKUP 함수는 그 찾는 값이 첫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C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함수 부분 있는데도 다 블록 지정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차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블록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찾는 값 원피스라는 말을 블록 지정한 것의 첫 열에서 이렇게 찾아 내려가다가 주문량이라는 것은 몇 번째 열이냐 하면 여섯 번째 열이죠. 그래서 6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0이라는 것은 정확히 일치할 때 0을 입력합니다. 문자 데이터인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니까 0 입력하시면 되세요. lookup value 위쪽 표에서 무엇을 찾을까? H14셀에 있는 값을 찾지요. 그래서 H14셀을 선택합니다. 테이블 어레이라는 것은 상품명이 H14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명이 있는 C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만큼이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열 번호를 입력하는 곳이죠. 나타내고 싶은 거 J14셀에 나타내고 싶은 거는 주문량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여섯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섯 번째가 주문량이니까 해서 6이라고 입력합니다. 렌지 루컵이라는 곳은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정확히 일치한다 라는 의미이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찾아와졌고 이 부분은 유효성 검사를 지정했던 부분이니까 마우스로 클릭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버블 세탁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쪽 표에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버블 세탁기가 찾는 값이에요. 그래서 찾는 값, 버블 세탁기를 찾으러 가요.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찾았고 주문량을 표시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는 195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